우리 시민 대표가 좀 해바라기 화분을 전달해 드렸는데 해바라기 꽃이 나중에 열매가 되어서 피기 전까지 국회법 개정도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바라기 꽃이 오늘 느낌으로는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을 향해서 이렇게 늘 바라게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종시는 내년이면은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한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우리 세종 시민들도 당초에 여기에 사시던 분 10만과 또 새로 이 신도시에 입주하신 27만 포함해서 37만의 이제는 중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주년이 되면은 우리 세종시가 여태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매년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미래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비전을 설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을 빨리 이제 설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주요 주민들이 바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에 대해서 늘 호소를 하고 있고 하루빨리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설되어서 국회와 정부가 머리맞대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회법 개정안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가 좀 처리해 주셔야 될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 물론이고 세종시법, 한국도시법, 또 법원설치법, 행정소송법 이런 법들도 그동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법들이라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집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실은 집 없는 무주택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혜 우려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어지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다면은 어떤 다른 대안은 없는지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의 주택 문제는 수도권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으면은 택지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면은 수급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 대표님께서 저한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누구나 집 이 프로젝트도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나 또 LH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공무원에 대한 특별 공급이 없어지는 데 따른 후속 대책의 하나로서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를 포함한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대전 정부 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을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이런 노선입니다만 전체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긴 노선인데 이 중에서 특히 교통량이 많은 것이 우리 세종과 대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굉장히 교통이 막히고 그래서 한시바삐 이게 철도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저희시는 거의 5년 전에 이미 합의를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온 것들이 있고 노선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전체 노선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준비가 된 곳부터라도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꼭 필요한 일이라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우리 시의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예산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가가 투자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도시입니다. 늘 국가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 또 국가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화, 자치분권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자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세종시를 자치분권의 모범도시로 만들어가고 계신 이춘희 시장님과 강준현 시당위원장님, 홍성국 의원님과 비롯한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춘희 시장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신행정건설 추진지원단장과 초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첨장을 역임하셨고 국토부 차관을 역임하시면서 세종시의 상파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세종시 입지에서부터 도시 설계, 명칭 제정에 이르기까지 이춘희 시장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춘희 시장님의 열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명품 도시 세종의 오늘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시장 시절 우리 시장님을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모시고 같이 함께 일하면서 시장님의 능력을 옆에서 직접 검증한 바 있습니다. 라이트 타임, 라이트 버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딱 우리 이춘희 시장님이 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종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상징이자 우리 민주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행정수도 건설 공약으로 첫 발을 내딛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도시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처음 도시의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인구가 4배 가까이 늘었고 인구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도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계획 역시 올해부터 전반적 도시계획이 완성되는 3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한 세종시 놀라운 변화 발전에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이춘희 시장님을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 강준현, 홍성국 의원을 국회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미래가 세종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세종의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5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 또한 세종의사당 추진이 경제적인 효율성과 업무 능력 형성에 긍정적이나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설계비 예산 147억 원도 여야 그리고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을 가서 지신법기를 얻고 왔습니다. 근데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돼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계속 공식적으로 이 찬성한다고 그러면서도 운영위원장 선출 합의를 안 해줘서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 안 되면 제가 박병석 의장님하고 아까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님하고 꼭 정기국회 전에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만 선출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돼 스마트 모빌리티, 생활 체감형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신호를 진행 중입니다.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이 지난 4월에 착공됐고 스마트 국가 산업자들도 기본 계획이 수립 중입니다. 세종이 행정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을 전폭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등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세종발전에 특별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완주 정책위원장님이 후속 조치를 잘 하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준석 대표님께 한번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 저랑 같이 만찬에서 국민재난지원금 문제를 같이 상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저도 좀 이준석 대표님 제안에 동의를 했고, 더불어서 80% 줄 바에야 재난지원금 그 분류 비용 복잡하고 그런데 전체로 하는 게 맞다라는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님도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된 사안인데, 이 합의된 사안이 그 양쪽에서 각기 진영 논리로 특히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대표를 아주 모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주 저는 그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님도 처음에는 수세적으로 나오시다가 정식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통역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역시 이준석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사실 우리 당 내에서 일부, 대선 주자 일부, 그리고 기재부나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안색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이다. 이게 기본소득론이냐 무슨 선별이냐 보편복지냐 같은 이념적 잣대로 이 사안을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에 한해서 이 코로나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전 국민이 다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 국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4차 대유행 때문에 지금 일상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전 국민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시점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이준석 대표님의 그런 합의 정신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격려와 위로 차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이 시급히 이 세종시 국회의사당 본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의를 해서 세종 시민들에 대한 여야 간의 약속이 실천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제도가 특혜 논란으로 폐지된 이상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누구나 프로젝트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도 싼 가격으로 자기 집값의 6%만 있으면 임차를 받을 수 있고 집값 상승분을 받을 수 있고 10%를 투자하면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 공급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누립니다. 자기 임차를 저렴하게 임차로 임대해서 살면서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텐데 집값 상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서울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고 임차에서 일단 살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서울에 집이 있고 이걸 그냥 살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 공급과 마찬가지 효과를, 더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직원들이나 이런 분도 이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LH와 국토부 이야기해서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특별 공급에 대안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세종시에 또 주신 말씀 잘 경청하고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그다음에 박완준 정책의장님, 그리고 우리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이용빈 대변인님, 민병덕 조직사무부장님, 세종시 오신 분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하신다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철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당대표님께 세종시에서 세 가지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민은 일상 회복을 희망합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은 생계의 위협을 받아서 안 될 것입니다. 또 취약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져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두터운 피해 지원과 전 국민 우려가 필요합니다. 어제 해결치기가 있었는데요. 좀 아까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100%
국민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 의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시는 명품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을 포함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둘러야 합니다. 품질 향상과 더불어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같은 유형을 다양화하고 청약제도를 정비해서 투기 수요를 방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탄생했습니다. 지역과 재가림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 세종시당 건립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 공이 국민께 약속한 사안입니다. 다시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약속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표님과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 저도 기꺼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2021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돼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2년 전 제가 정치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한 곳이 벌써 12년 전에 세종시 원안사수 단식과 삭발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 세종시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이춘희 시장님, 김준영 시장님, 홍성구 의원님 감사 말씀드리고, 지난해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21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세종시는 최종 6,11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는 20년도 4,950억 계획보다 23.5%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 당초 정관에 있는 10억 원 설계비가 반영되었으며 국회에서 117억 증액되었고, 따라서 기준 금액 20억을 포함해서 총 147억을 확보하게 되어 국회의사당 이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9월 국회에 제출되기 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광역지자체의 중점 정책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지방의 주요 국비사업 및 현안 사업을 청취하고 당과 지자체가 함께 생산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세종시에서 보내주신 현안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 설치법 개정, 세종특별시법 개정,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확고한 의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기국회 되기 전에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운영위원장 선임과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이미 정기국회 이전에 협의가 안 되면 단독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최근에 송영길 대표님께서 이준석 야당 대표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책위에서 이 협의체 우선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상정해서 대통령님과 양당 여야 대표님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좋은 추진에 밑받침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와 관련돼서는 이미 세종시가 36만 명 인구 급증에 따라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이전에 의한 사법 수요 증가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 무서워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과 관할법원의 행정소송 과부하 해소를 위해 제2 행정법원 설치도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정책에서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법 개정 관련 법안은 강준현 의원님, 황보승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등이 대표 발의했고 쟁점은 없고 현재 국토회에서 순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쟁점 법안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행복도시 주택 조기 공급 및 읍면지역 택지 개발과 관련돼서는 누구나 집과 함께 이미 세종시가 집값과열이 행정수도 완성 목표에 영향을 줄 정도로 50만 행복도시 계획 인구에 따라 그려진 주택 20만 호 건설 계획에서 기획 공급된 약 12만을 제한 나머지 조기에 매년 1만 호씩 공급할 주택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건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확정된 세종시 개발계획보다 실현 주거용지 면적의 일부가 학교용지 및 개발 자족용지, 개발할 수 없는 농지로 전환되어 크게 택지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도시 이외의 읍면지역에도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자는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곧 행복도시 광역계획법 적용안이 의결될 예정인데 관련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세종 서울 ITX 세종선 추진 관련돼서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판역까지 일반 철도를 새로 놓아 세종 주천 서울 ITX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정부 세종청사 내판역 일반 철도 신설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세종시가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전 반석 정부 세종청사 주천 오송 구간에 광역철도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이제 세종시 국토부 계획안과 시 건의안의 시종점 정부 세종청사와 조치원이 같은 만큼 ITS 병행 운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기술적 운행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시에서 먼저 마련하고 정부의 논의를 준비해 주시면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 6건과 신규사업 4건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강한정 지역위원장님, 의원님들 세종시 방문해 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예산정책 협의회인데요. 다른 도시와 세종이 다르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항상 예산에 들어가면 비슷한 잣대로 보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뭐 여기가 정체 내지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세종은 한국의 국토 균형 발전으로 가는 징검다리 같은 핵심과 같은 등대와 같은 도시입니다. 또 새로운 겉으로는 우리가 인프라만 보고 있지만 세종에서 새로운 스마트 기술들이 테스트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미래 도시의 전형입니다. 지금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년 된 도시와 지금 10년 된 세종시 간에 인프라 투자나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두툼한 자료로 대표님과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린 이런 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은 불편함을 개선한다든가 현재 있는 것을 개조하는 거지만 세종은 미래의 도시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후쯤 자발적으로 세종의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오늘 예산정책 협의에 다 오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 틀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 세종이사장 문제도 저도 지난해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제가 담당 법안소에 있어도 해봤었는데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님도 부동산 문제 전문가이시고 본인의 그 아이디어를 갖고 정책을 시행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세종 국회의장 어떤 건립이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망국론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모범도시, 등대도시로서 세종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감안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